혹시 같은 출발선상에서 A라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B라는 사람은 평생 일해도 여전히 빈털터리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지만 나폴레옹 힐은 그것을 마음의 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뇌를 재설정하여 자산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만드는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1. 주파수의 법칙. 당신은 송신기입니다. 이 부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과 습관으로 어떤 주파수를 방출하느냐에 따라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기회나 문제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A는 아침에 일어나 인터넷을 검색하며 자극적인 뉴스를 읽고 스스로 머릿속에 불안감을 주입합니다. A는 모두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희소성 모드를 작동시킵니다. B는 아침에 5분간 조용히 앉아 오늘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목표를 되새깁니다. B는 돈을 구걸하는 대신 집중력으로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메커니즘은 당신의 뇌가 손전등과 같으며 그 손전등의 이름은 주의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함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디를 보든 부족함만 보게 되며 행동 역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해결책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며 행동은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A는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에 뭔가 뜨거운 것이 있으면 심장이 뛰고 손이 근질거리며 지갑을 엽니다. A는 집단 심리 때문에 구매할 뿐 가치를 이해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B는 계획 채널의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에 돈을 쓰기 전에 이것이 자산을 증가시키는지 소비재, 부채를 증가시키는지 묻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당신은 돈을 쫓을 필요가 없으며 돈의 흐름이 당신에게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든 적용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의 주파수와 행동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2. 신념 메커니즘.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풍요로움 운영체제를 설치하십시오. 이 부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념은 기본 소프트웨어이며 소프트웨어가 잘못되면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잘못 실행됩니다. A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본이 없고 자질이 없으며 기회가 없다고요. A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스스로의 뇌를 피해자의 방에 가두고 세상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B는 질문을 바꿉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질문을 바꾸는 것은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문제 해결 모드를 켜기 때문입니다. A는 현재의 지갑을 보고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A의 미래는 현상에 의해 갇히게 됩니다. B는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B의 미래는 능력에 따라 확장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희소성 사고방식은 됐어, 내 차례가 아니야, 꿈도 꾸지 마와 같은 입버릇을 통해 자주 드러납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당신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으면 당신은 자신이 한때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A는 돈이 더 생기면 감정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덜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돈을 씁니다. B는 돈이 더 생기면 시스템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임무에 따라 돈을 나눕니다. B는 평정심을 사기 위해 비상자금을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평정심은 매우 비싼 무형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B는 장기 투자를 우선시하여 복리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복리는 끈기 있는 사람하고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적용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3. 금융 정체성. 돈은 사람에게 머물지 영감, 기분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체성은 돈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이며 정체성이 적어도 행동의 80%를 결정합니다. A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체성은 여전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A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보면 따라 사고 싶어 하는데 이는 비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B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정체성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B는 저축액을 이체하는 것을 미래 청구서를 내는 것처럼 여기며 지불하지 않으면 어딘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당신은 자기 이미지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인생을 바꾸려면 머릿속의 역할을 바꿔야 합니다. A는 자신이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향유의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 서둘렀습니다. B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지도에 따라 서둘러 정리합니다. 심리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믿는 이미지와 일치하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아주 전문적으로 충동적일 것입니다. 당신이 규율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규율을 지킬 것입니다. 어디든 적용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체성을 바꾸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바꾸십시오. 4. 현금 흐름. 돈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습관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이 부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은 한 달 동안 돈이 가는 길이며 지도를 그리지 않으면 돈은 유혹을 따라갈 것입니다. A는 돈을 받은 후 한 곳에 모아두고 느낌에 따랐습니다. 월말에 A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만 사실 돈은 셀프 보상이라는 이름의 작은 것들로 들어갔습니다. B는 돈을 받은 후 즉시 세 가지 경로, 생활비, 비상자금, 투자로 나눕니다. B는 돈이 감정이 아닌 시스템을 따르도록 이렇게 합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창조자는 현금 흐름을 지배하는 반면 소비자는 현금 흐름에 지배당합니다. A는 먼저 소비하고 나서 저축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자는 말은 삶에서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사라집니다. B는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고 나서 소비합니다. 그래서 B의 미래는 현재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B는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24시간 원칙을 적용하여 기회비용을 확인합니다. 기회비용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대신 이것을 선택할 때 지불하는 보이지 않는 대가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한 채 지불합니다. 어디든 적용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먼저 통제하는 사람이 나중에 삶을 통제합니다. 5. 위험에 대한 관점. 실패는 데이터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할 것이며 올바른 방식으로 실수하면 성장하고 감정적으로 실수하면 작아집니다. A는 한 번의 손실에 당황하며 당황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입구입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움이 작동하면 A는 쉽게 만회하려는 감정에 빠져듭니다. 만회하려는 감정은 손해를 본 후 즉시 만회하고 싶어하는 유형이며 이는 당신을 고속으로 잘못 클릭하는 기계로 만듭니다. 화가 나서 계속 클릭한 적이 있다면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버튼 누르기 중독입니다. B는 한 번의 손실에 멈추고 기록하며 그것을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자신을 비난하는 이유가 아니라 경로를 수정하기 위한 피드백으로 봅니다. 세계 금융 역사에는 대중이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 매수하고 공황 때문에 매도하는 버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집단 심리가 이끌 때 모두가 서로를 보며 결정하기 때문에 대중은 종종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팝니다. B는 위험 규칙을 세워 인생 전부를 한 번에 걸지 않으며 한 번의 추락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는 비상자금을 구축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산을 투매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B는 다각화를 선택하여 한 가지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것이 현금 흐름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어디든 적용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를 피할 필요는 없으며 위험 규율로 실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6. 지속 가능한 부는 작지만 꾸준한 게임이지 크지만 운에 맡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는 돈이 돈을 낳고 또다시 낳는 것이며 진정한 힘은 보통 5에서 10년 후에 드러납니다. A는 조금 모으고 나면 너무 적다고 지루해하며 뇌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합니다. A는 가장 최신 정보를 믿고 방금 옳은 것을 보면 진리라고 생각하며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듭니다. B는 매월 꾸준히 장기 투자에 넣으며 그것을 미래의 의무로 간주합니다. B는 매일 올바르게 예측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매월 시스템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지루한 일입니다. 지갑을 위한 헬스장 운동과 같아서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지루한 끈기야말로 재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디든 적용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당신 편에 서는 게임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은 복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7. 행동 전략, 소비자에서 창조자로. 이 부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는 무엇이 인기 있는가를 묻는 반면 창조자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묻습니다. A는 할인, 유행, 즉시 향유하는 느낌을 쫓습니다. A는 과정 없이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운에 맡기는 게임에 쉽게 끌려 들어갑니다. B는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영구적인 가치를 창출하는지 묻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돈은 대규모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 10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이야기를 데이터에 대한 교훈으로 살펴보십시오. 에디슨은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고 단지 효율적이지 않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헨리 포드가 V8 엔진을 개발한 이야기를 의지와 끈기에 대한 교훈으로 살펴보십시오. 포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와 타협하지 않았고 시간과 타협하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당신이 전구를 만들거나 엔진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학습 시스템을 통해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디든 적용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준한 돈을 원한다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창조자가 되십시오. 8. 환경위생, 성을 지키듯 마음의 문을 지키십시오. 이 부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이 기준을 결정하고 기준이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이 현금 흐름을 결정합니다. A가 자주 불평하고 소비를 자랑하고 서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모임에 앉아 있다면 A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A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상대로 살아가고 A의 지갑이 고통받습니다. B는 기술, 계획, 규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으면 손이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마음을 쓰레기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인생이 잡음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B는 부정적인 뉴스를 제한하고 개인 금융 학습 시간을 늘려 두려움이 아닌 지식으로 결정합니다. 어디든 적용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기준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기준을 바꾸는 것이 돈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9. 당신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간략한 결론입니다. 이 부분까지 듣고 약간 찔림을 느꼈다면 축하합니다. 그것은 인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단계는 즉시 현금 흐름 지도를 작성하고 임무에 따라 돈을 나누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평정심을 사기 위해 비상자금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장기 투자를 선택하고 다각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추락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4단계는 24시간 원칙으로 충동을 방지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기회비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작은 일을 반복하여 복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부는 지루하지만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당신은 한 번 생각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규율로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대중적이면서도 핵심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금융 IQ를 계속 높이고 싶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시스템을 통해 자산을 구축합시다. 오늘 바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돈이 더 이상 당신을 피하지 못하게 할 습관의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